머리카락은 우리 몸의 작은 실타래. 그 안에 감춰진 이야기는 얼마나 많을까.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에는 생명의 신비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조 속에서 펼쳐지는 경이로운 세계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생명체가 아닌 우주와 같은 작은 존재를 마주하게 된다. 표피, 그 가장 바깥 껍질은 차갑고 단단하다. 큐티클이라 불리는 이 층은 무려 610겹에 달하는 반투명한 각질 세포들이 겹겹이 포개져 형성된다. 마치 고대 성벽의 기와장처럼 혹은 물고기의 비늘처럼 정교하게 서로를 감싸 안으며 머리카락의 연약한 속살을 외부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굳건히 지킨다. 습도, 변화, 자외선, 그리고 물리적인 마찰까지 큐티클은 마치 헌신적인 수호자처럼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한다. 윤기 있고 건강해 보이는 머릿결은 바로 이 큐티클 조각들이 일정하고 매끄럽게 잘 정돈되어 있을 때 발현된다.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반짝이는 머리칼은 큐티클이 거울처럼 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그 반면 거칠고 푸석해 보이는 머리카락은 큐티클 층이 외부 자극이나 손상으로 인해 들뜨고 벌어진 흔적이다. 한번 손상된 큐티클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막이 허물어진 성벽처럼 그 안의 피질과 수질은 더욱 약해지기 쉽다. 마치 삶의 상처처럼 한 번의 깨짐은 깊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이렇듯 큐티클은 머리카락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방어선 역할을 수행한다. 그 섬세한 배열과 견고함은 자연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이기도 하다. 그 다음은 피질, 코르텍스라 불리는 머리카락의 심장 부위다. 머리카락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는 이 부분은 머리카락의 강도, 탄력성, 그리고 색상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곳에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들이 길고 섬유처럼 엮여 다발을 이루고 있다. 이 케라틴 섬유들은 미세한 다발을 형성하고 이 다발들이 다시 더 큰 다발로 묶여 머리카락의 견고한 구조를 이룬다. 마치 고대 건축물의 기둥들처럼 이 케라틴 섬유들이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야 머리카락은 외부의 힘에 쉽게 끊어지지 않고 본래의 탄력을 잃지 않는다. 튼튼한 머리카락은 이 케라틴 섬유들의 밀집도와 결합력에서 비롯된다. 이 섬유들 사이사이에는 멜라닌 색소가 미세한 알갱이 형태로 흩뿌려져 있는데 바로 이 멜라닌 색소의 종류와 양 그리고 분포 패턴에 따라 머리카락의 색깔이 결정된다. 유멜라닌이 많으면 검정색이나 갈색 머리카락이 되고 페오멜라닌이 많으면 붉은색이나 노란색 머리카락이 된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조합으로 흑발, 갈색, 금발, 그리고 붉은색에 이르기까지 무궁무진한 색의 향연이 이 코르텍스 안에서 발현된다. 퍼머넌트 웨이브나 염색 시술은 바로 이 피질에 직접 작용한다. 퍼머액은 케라틴 단백질의 결합을 끊고 재결합시켜 머리카락의 형태를 변화시키며 염색약은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거나 새로운 색소를 주입하여 머리카락의 색을 바꾼다. 한때는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때로는 유행을 좇아 우리는 이 피질의 다양한 색깔과 모양을 입혔다. 그 색들과 모양은 한 시절의 젊음과 용기, 그리고 나 자신을 표현하고자 했던 무언의 증거 같았다. 피질은 단순히 머리카락의 물리적 특성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미적 추구를 담아내는 중요한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가장 깊은 곳, 수질. 메둘라라 불리는 이 부분은 머리카락의 중앙에 위치하며 모든 머리카락에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굵고 튼튼한 머리카락에서 주로 발견되며 가늘고 섬세한 머리카락에는 수질이 없는 경우도 많다. 수질은 비어있는 공간이거나 혹은 느슨하게 배열된 케라틴 세포들과 공기로 채워져 있다. 그 정확한 역할은 아직 현대 과학으로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수질이 머리카락의 단열 기능을 돕거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완충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또한 머리카락의 유연성이나 광택에도 미미하게 기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치 삶의 어떤 빈 공간처럼 때로는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만 때로는 무엇인가로 채워져 알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수질의 유무나 형태는 머리카락의 종류나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머리카락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 신비로운 구조는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자연의 비밀을 담고 있는 듯하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질문이 되고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를 향해 나아간다. 머리카락은 뿌리에서부터 생명을 얻어 자라난다. 피부 속 깊이 자리 잡은 모낭이라는 작은 주머니에서 시작되는 그 생명의 여정. 모낭의 가장 아래쪽에는 모유두라는 특수한 구조가 존재한다. 이곳은 머리카락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과 신경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생명의 샘과 같다. 모유두 주변의 모모세포는 이 영양분을 받아들이고 활발하게 세포 분열을 일으키며 새로운 세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성된 세포들은 점점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케라틴 단백질로 변성되고 단단해지면서 머리카락을 형성한다. 이 과정은 마치 대지에서 솟아나는 새싹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한다. 하루에 약 0.35씩 한 달이면 평균 1cm 정도 자라는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작은 움직임 속에 담긴 생명의 경이로움은 결코 작지 않다. 잠시도 멈춤 없이 흘러가는 시간처럼 머리카락은 그렇게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자라났다. 우리는 매일 거울 속에서 조금씩 길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다. 이처럼 머리카락의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작은 기적의 연속이며 우리 몸의 놀라운 자기 재생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이다.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처럼 머리카락에도 고유한 생애 주기가 있다. 이 세 가지 주기는 머리카락이 생성되고 성장하며 빠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첫 번째는 성장기로 대략 2년에서 6년, 길게는 7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모모세포가 활발하게 세포 분열을 하며 머리카락이 왕성하게 자란다. 전체 머리카락의 약 8,590%가 이 성장기에 속한다. 길게 늘어뜨린 풍성한 머리카락은 그 성장기의 증표였고 젊음의 상징과도 같았다. 두 번째는 퇴행기로 성장기가 끝난 후 약 23주간의 짧은 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모모세포의 활동이 멈추고 머리카락의 성장이 중단된다. 모낭이 점차 위축되고 모유두와의 연결이 끊어지기 시작한다. 전체 머리카락의 약 1% 정도가 이 퇴행기에 해당한다. 마치 모든 활력을 소진하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처럼 보인다. 마지막은 휴지기로 대략 24개월 동안 지속된다. 이 시기에는 머리카락이 모낭에 느슨하게 머물러 있다가 자연스럽게 빠진다. 하루에 약 5만 100개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바로 이 휴지기에 해당하는 머리카락이 탈락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빠진 자리에는 새로운 머리카락이 다시 성장기로 진입하며 자라날 준비를 한다. 전체 머리카락의 약 1015%가 이 휴지기에 속한다. 이 모든 과정이 반복되며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머리카락을 가진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삶의 장면들이 흐르듯 머리카락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생된다. 이 주기의 균형이 깨지면 탈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머리카락 주기의 섬세한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머리카락의 생애 주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닌 생명력의 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 머리카락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장식품이 아니다. 그 존재 자체로 우리 몸의 중요한 생물학적,
보호적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강력한 자외선으로부터 민감한 두피와 뇌를 보호하는 천연 방패 역할을 한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머리카락은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반사하여 두피 화상이나 손상을 예방한다. 둘째, 체온을 조절하는 데 기여한다. 추운 환경에서는 머리카락이 공기층을 형성하여 두피의 열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더운 환경에서는 땀을 증발시켜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셋째, 외부의 물리적인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 가벼운 부딪힘이나 마찰로부터 두피를 보호하여 직접적인 손상을 줄여준다. 이처럼 머리카락은 단순한 미용적 요소를 넘어 우리 몸의 생존과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현대 과학에서는 머리카락 한 가닥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나 유전 정보를 분석하기도 한다. 독성 물질의 노출 여부, 영양 상태, 심지어는 특정 질병의 징후까지 머리카락에 담긴 미세한 정보들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이는 머리카락이 단순한 단백질 구조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는 일종의 생체 기록물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며 머리카락은 점차 희고 가늘어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분이다. 머리카락의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이 점차 줄어들거나 멈추기 때문이다. 모낭 내의 멜라닌 세포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검은 머리카락 대신 색소가 없는 흰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된다. 또한 모낭의 기능도 점차 약해지면서 머리카락의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굵기가 가늘어지며 탄력도 줄어든다.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은 세월의 흔적이며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고귀한 증거이다. 하나하나의 은빛 실타래는 지나온 삶의 깊이와 연륜을 말해주는 듯했다. 젊음의 활기와는 다른 고요하고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흰 머리카락은 단순한 노화의 상징을 넘어 인생의 지혜와 경험이 응축된 아름다움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머리카락의 변화는 이처럼 육체적인 것을 넘어 정신적인 성숙의 과정을 상징한다. 우리는 머리카락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찰랑이는 긴 생머리에서 느껴지는 청순함, 짧고 당찬 단발에서 드러나는 자신감, 곱슬곱슬한 웨이브에서 풍기는 자유로움, 혹은 과감한 색상으로 염색하여 개성을 표출하는 것까지. 머리카락은 단순한 패션의 일부가 아니라 개인의 개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매개체 중 하나이다. 때로는 새로운 변신을 꿈꾸며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고, 때로는 익숙한 스타일에서 위안과 안정을 찾았다. 머리카락은 우리의 기분, 생각, 사회적 메시지,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꿈까지 담아내는 무언의 언어와 같다. 긴 머리카락을 자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기도 하고, 특별한 날을 위해 머리를 정돈하며 설레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머리카락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수많은 감정들이 깃든 소중한 존재다. 작은 실타래 하나하나에 담긴 나의 역사,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 머리카락의 변화는 곧 나의 변화였고, 머리카락을 통한 표현은 곧 나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었다. 머리카락은 그렇게 침묵 속에서 가장 웅변적인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한다. 머리카락, 그 섬세한 구조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변화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깨닫는다. 큐티클의 견고함, 피질의 색채, 수질의 미스터리, 그리고 모낭에서 시작되는 생명의 여정까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 가닥의 머리카락을 이룬다. 때로는 부드러운 바람에 실려 흩날리고, 머리카락은 우리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기록한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 자신의 작은 우주를 보여주는 듯하다. 우리는 머리카락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인식하며 미래를 꿈꾼다. 그것은 삶의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놓여 있는 작지만
위대한 존재이다.